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실을 볼 때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격변하는 감정 자체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손실을 보곤 합니다. 시장이 빠질 때 나도 모르게 공포심에 질려서 손절하고 난 다음에 시장은 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시장이 크게 오를 때 나는 좀 더 일찍 이익 실현을 하면 좀 더 시장은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 치고 올라가기도 하죠. 이런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박 플러스를 시청을 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의 기법이라든지 마인드를 좀 더 잡는 게 좋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월요일을 함께 한다면 좀 더 큰 금상첨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짐없이 꼭 눈여겨보시고 우선 종목 상담에 대한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153-2611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 거기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삼루기법 꾸준히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끝났는지 시황 점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1948.92포인트 나타내면서 0.54%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흘 만에 반등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512.92포인트로 0.5% 상승 마감하면서 금일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에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1056원 70전으로 마감하면서 4원 70전이 하락 마감하면서 워낙 강세 기조는 좀 더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 두 가지 좀 찝어드리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 관련으로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별로 어땠나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 기관과 개인의 쌍끌이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개인이 매수를 하면 시장은 오르지 못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샀던 업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번 샀던 업종 어떤 종목군을 샀는지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 한번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 오늘 또다시 큰 거래량이 운집이 되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중에 어떤 종목군을 샀을까요? 자,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오늘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원동력을 한번 뽑아보려면 자, 투자자 주체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의 투자 포지션이 잡혀 있고요.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 바로 투신권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투신권은 이틀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외국인은 금요일 하루 쉬었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삼성전자를 잡아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삼성전자만 봤을 때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을 본다면 여기에서 외국인은 올려주려고 길을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다시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는 금일은 올랐지만 아직까지 상당히 힘겨운 상태입니다. 저항권의 움직임 바로 196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항권의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 주식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지금은 관망의 형태를 띠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 어떤 종목군이 있었는지 보고 AS 곧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홀딩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땠나요?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게 다시 한 번 더 역전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진영홀딩스 가격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890원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상단에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1970원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상단에 2060원대를, 여기는 상단 밴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의 예상대로 이 진영홀딩스는 1890원대 하단 밴드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94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 1970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타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1차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중간 밴드 가격 1970원에 이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4%에서 5%대의 수익률 챙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강력한 홀딩을 하면서 2060원 그리고 2200원까지 충분히 시세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1차적인 바닥권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1890원 밴드를 우리가 크게 놓고 한번 본다면요. 자, 어떤 자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여기에서는 지지와 저항 구간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으로 지지가 나타나는 과정이었거든요. 첫 지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강력하게 시동이 걸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첫 번째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홀딩스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한 가지 이번 주는 어떤 종목군이 있었는지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삼로기법 무슨 뜻이죠? 바로 세 개의 선을 이용해서 그 종목군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함께 좀 더 확률을 높게 해서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권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확률을 높여서 매수 매도를 할 수는 없을까?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저는 여기에 대한 발견을 했고요. 같이 삼로기법의 근본적인 화면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선이 항상 세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을 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단에 있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선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추세 이탈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러면 우리가 공략은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삼로기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요, 이 하단 밴드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하단 밴드가요, 여기에서 하단으로 3%에서 마이너스 4%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바로 손절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신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곧장 시장은 반등이 크게 나타나는 차트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익 실현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에서 그리고 50%까지는 충분히 이 파동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이 삼로기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3%, 4% 그래 시장에 대해서 불이웃돕게 하는 셈 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쉽게 줄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익이 났을 때는
크게 항상 난다는 거죠. 시장에 대해서 항상 리더에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형태를 띠게 되죠? 바로 박수권을 띠게 됩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항상 박수권을 띠게 되죠. 왜냐? 시장의 리더격이고 주도주를 체크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보시는 게 뭡니까? 바로 신고가 패턴, 아니 박수권 돌파 패턴을 보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박수권이라는 키워드가 존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단어, 어떤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신고가라는 거죠. 자, 신고가 패턴. 자, 신고가가 나는 종목군, 그리고 박수권을 돌파하는 종목군은 수익률이 어떨까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게 이 박수권 신고가 패턴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박수권이라든지 신고가 패턴을 매매할 때 어때요? 항상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죠. 손절을 하게 되죠. 그런 범위 자체를 좀 더 줄여보자. 그래서 단어 한 개가 더 떠오릅니다. 어떤 거예요? 바로 리스크라는 부분이죠. 자, 이 신고가 패턴이라든지 박스권을 돌파하는 패턴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 세 개의 선, 3선을 이용한 바로 삼노기법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해요? 줄이자는 거죠. 리스크는 줄이고 대신 박수권을 통해서 올라가는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크게 만들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률은 크게 대신 리스크는 작게가 바로 이 핵심 포인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려면 1번, 2번, 3번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단에 있는 밴드는 포기하자. 가더라도 포기하자. 추격 매수에 해당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가 나오더라도 단발성 지지에 그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밴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바로 이 2번과 3번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요. 자, 스윙주라든지 아니면 중기적인 투자 관점 한 달 이상을 가져가기에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 바로 이 3번 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 이상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3번 밴드입니다. 대신 2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루에서 2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2번 밴드라는 겁니다. 2번 밴드가 무너진다면 어디까지 항상 내려온다고요? 바로 3번 밴드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3번에서는 스윙주 관점, 대신 2번에서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익 실현은 바로 이 상단 밴드라든지 이 상단 밴드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이 삼노기법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수익률 극대화 그리고 세계에선 바로 3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방법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청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한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부터 보냐면 일단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 그리고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K케미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K케미칼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가족분들이 이 종목을 상당히 궁금해 하셨어요. 왜 이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은 언제 사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힐 수 있을까? 자, 이상무 멘토님, 안 위험하게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송에 추천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자, TK케미칼 어떻게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구했는지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일봉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일봉이 상당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량 측면으로 한번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 하단에서, 그리고 여기에 큰 거래량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한 개만 콕 잡아보자고요. 자, 중요한 변곡점 한 개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일까? 자, 여기 정도가 나오겠죠. 1980원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자, 1980원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파고들어 보자고요. 가격대는 과연 얼마로 분포가 될까? 자, 1980원이 지금 보니까 하단 밴드로 분포할 수 있겠네요. 가격을 좀 적어 놓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100원까지 중간 밴드가, 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 2250원까지. 자, 대충 느낌 오십니까? 앞서 있던,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세 개의 선을 말씀을 드렸는지. 앞서 있던 가장 큰 언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크게 한번 큰 파동이 한번 올라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더 종목군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단 밴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중간 밴드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패턴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단 밴드는 지지가 몇 번 나왔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큰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적으로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반등 추이를 높이면서 거래량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가 하단 밴드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구나. 바로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구나. TK케미칼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흑자 전환되면서 좀 더 주가적인 탄력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군이다. 지금 우리는 매수가 1980원을 대응했을 경우에 지금 이 TK케미칼의 경우 225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놓여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TK케미칼 곧 큰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종목군 대응을 하실 때 1950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좋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중소형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JOB 관련주들이라는 거죠.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군들 개별주적인 성격을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에너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에너지가 왜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은 메리가스에 대한 자원화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 60%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에코에너지 홀딩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박근혜 정부 정책적인 수혜 종목군이 아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좀 조심히 우리가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 실적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차트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들어가는 종목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차트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니까 어떻나요? 상당히 촘촘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죠? 지금까지 시세를 꾸준히 못 냈던 종목군 중에 한 개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월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박스권이 길고, 거기에 대해서
3년 만에 그리고 4년 만에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종목군은 더욱더 높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주봉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주봉도 거의 그림을 정말 이쁘게 그렸습니다. 거의 풍경화를 그리듯이 세심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3,500원짜리를 뚫기 위해서 이 에코에너지는 몇 년이 걸렸나요? 2009년 10월 달에 뚫고 난 다음에 2013년 12월 달 마지막 밤에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몇 년 걸렸습니까? 4년이 걸렸습니다. 4년이 걸린 이 박수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시세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일봉을 보면서 맥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맥점은 어디에 분포할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맥점 자리 몇 군데 보이죠? 그래서 딱 두 군데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맥점, 여기 부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맥점, 요 상단에 3,700원 밴드가 되겠네요.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격적인 분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 분포할 수 있을까요? 자, 3,375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입니까? 3,64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4,165원. 자, 근사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차트가. 자, 제가 상당히 잘 그렸죠. 이쁘게 잘 그렸습니다. 이 하단 밴드가 지금 크게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아까 전에 앞서 봤던 뭡니까? TK 케미칼과 똑같은 패턴인데 여기에서는 이 하단 밴드를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금 고민을 하고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까? 2010년도에 내려왔다가 꾸준히 하단에서 분포를 하면서 박수권도 만들고 다시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도 만들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이번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야, 뭔가 정말 에코에너지는 좋은 일이 있는갑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 밴드를 돌파했습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 사야 됩니까? 바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단 밴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 밴드 터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돌파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종목군을 내가 오늘 사서 내일 당장에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유불급이 되겠죠. 그러면 4년 만에 돌파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시간을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괜찮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밴드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상단 밴드 아닙니다. 중간 밴드 아니겠죠. 바로 하단 밴드입니다. 하단 밴드 이런 종목군 3,400원 밴드 3,375원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이 종목군은 길게 들고 가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만큼 삼성기법, 삼루기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파동 자체는 이미 상승 파동대에 놓여있는 종목군 추세대는 벌써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가격대를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다는 점만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세운 메디칼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4,425원입니다. 서울경제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에 말씀드렸었죠? 얼마에 말씀드렸나요? 세온메디칼 3,500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죠. 자,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왜 이 가격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만 보더라도 당연히 아하! 이 종목군도
갈 수 있는 차트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차트라는 겁니다. 자, 이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지금 시세를 뽑아내는 과정이겠죠? 자, 시세를 크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하단 자체는 바로 3,450원.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가격대. 자, 3,765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요. 자, 4,120원요. 어때요? 아, 이격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면서 이 종목군은 중간 밴드 자체를 돌파를 못했던 게 몇 번인가요? 지금 제가 어렴풋이 보니까 한 4번 정도 되네요. 한번 차트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용을 썼지만 실패를 하는 모습이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더 도전! 실패를 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세 번째 실패, 네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간 밴드를 뚫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뚫고 올라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입니다. 왜냐? 4번이나 뚫지 못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계속적인 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하단 지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몇 번이 제가 말씀드렸던 3,450원의 지지가 나타나냐?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의 지지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분 자체를 작은 박수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시세를 크게 뽑아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 이 종목군 사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박수권 상단에 놓여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빠졌다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세온 메디칼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 중에 한 개죠.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 제약, 그중에서 의료기기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온 메디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핫토픽권이 될 수 있겠고, 이 종목군도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시세가 지금부터 시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차트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적어 놓으십시오. 별표 하시고요. 3,450원, 3,765원, 그리고 4,120원 이 세 가지 키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한 번만 좀 깔아주세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가격대 한번 깔아주시고요. 이 가격대 시청자분들이 꼭 적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군 같은 차트가 한 개 더 있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 건데, 자, 하단을 제가 지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한스 바이오메드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지지가 나오는 종목군들 꾸준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산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산업 같은 종목군도 우리가 한번 같이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 보시니까 어떤가요? 박수권 돌파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박수권 돌파 패턴입니다. 이건산업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의 부동산 PF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좋아질수록 이건산업은 올라갈 수 있다. 국내 주택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산업이 건설 그리고 주택 경기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바로 미국에 관련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주택 경기는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건산업은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이런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을 자세하게 보자고요. 자, 월봉상의 패턴 어때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겠죠. 자, 그리고 주봉상의 패턴 어떻습니까? 자, 대부분의 책에서 이 패턴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런 종목군을 어떤 패턴이라고 합니까? 바로 원형 패턴이라고 흔히들 말을 많이 합니다. 원형 패턴은 자, 이런 식으로 원형에 가까운 패턴을 나타내면서 밑에 내려갈 때 그리고 올라갈 때 패턴 자체가 각도가 점점 서는 패턴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꼭지 자체를
꼭지는 한 가지의 고점만을 올리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이런 종목군은 항상 거래량이 적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군의 키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00원이 하단 밴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18,300원. 자, 그리고 상단 밴드는 18,700원. 자, 어때요? 지금 오늘 이 15,800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럼 지금 사야 됩니까? 사지 마셔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단 밴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꼭 터치하는 것을 보고 그때 들어가자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되는 패턴을 노리자 말씀드리죠. 왜 이 패턴이 중요하냐? 지금은 페이크성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돌파를 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종목군은 시청자분들이 속을까봐 일부러 들고 왔던 종목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 밴드 자체 18,300원에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시세를 뽑아내는 것을 보고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단에 16,000원, 15,800원 밴드를 공략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도기법 어떻게 시청자분들 괜찮으셨습니까? 자, 삼도기법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고요. 이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많은 종목들이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이분은 힘들 것 같다라는 종목군 한번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가 당첨되셨습니다. 6193번님 축하드리고요. SK 브로드밴드 매매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요. 이분 4,68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한 바구니에 많은 달걀을 담지 말자라는 말이 있죠. 자, 우리가 요즘 대형마트에 가시면요. 귤을 아직까지 많이 팔더라고요. 귤 박스 안에 보면 항상 썩은 귤이 한 개가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군이라도 한 바구니에 많이 담지 말자는 말과 똑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SK 브로드밴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 일단은 업황적인 부분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신 IPTV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상품군은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자, 문제는 그럼 뭘까요? 가입자 수는 주는데 불구하고 이익에 대한 마진폭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은 주는데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어서 가격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보자고요. 자, 지금은 모아가는 단계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요렇게 일단 밴드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단은 4,150원, 그리고 상단은 4,920원 정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자, 4,150원, 4,920원입니다. 이 밴드 한번 보시면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밴드는 지금 가격적인 부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두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단 밴드를 안 무너뜨린다. 왜 안 무너뜨릴까요? 4,150원을 왜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이 종목군은요, 마진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대신 매출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세 자체는 어때요? 횡보의 국면을 겪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차적인 상승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자, 1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하단의 거래량은 어때요? 붙고 있죠? 그러면 지금 상승 추세대로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횡보를 하는데 박수권 상단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세에 대한 매집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노리고 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4,920원 밴드 자체를 1차적인 이익 실현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추웠는데 어떤 종목군 궁금하십니까? 예, 오리 조명을 2,200원에 지금 100% 갖고 있거든요. 아, 우리 조명 지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오리 조명 지지요. 아, 100%요? 네, 자,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2,200원이요. 2,200원요? 예. 아, 2,200원요? 아,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지난 8월 한 말쯤 돼서 샀는데 지금. 아, 8월 말에 사셨습니까? 예, 그 LED가 앞으로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네. 산 거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글쎄 올라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올라가니까 계속 걱정이 돼서요. 계속 갖고 있어도 될지. 자, 이 우리 조명 지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재무 건전성 문제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군 중에 한 개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사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는 끊으시고 소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청자분,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맞죠? 우선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1670원까지 빠질 때도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인내심,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인드만 있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조명 지주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황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LED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업황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이 종목군을 본다면 어떤 점이 나빴을까요? 바로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면서 아직까지 실적적인 분위기는 실적은요, 우리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한다가 되겠죠. 자, 서울반도체, 루멘스, 금호전기, 루미마이크로, 우리조명 지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LED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점유율이 높고 가장 비싼 종목은 뭘까요? 서울반도체겠죠. 왜 서울반도체가 비쌀까요? 탄탄한 매출처가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조명 지주, 물론 LED 업황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나더라도 1등으로 가장 큰 수익률이 나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보다는요, 이렇게 싼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LED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LED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LED는 고효율, 저전력입니다. 대신 가격이 비싸죠. 대신 중국 업체들과 과열 양상을 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저가형 LED는 성공하기는 조금 힘들고 차라리 고가형으로 품질이 높은 것들이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세력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력이 존재하는 경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자, 어때요? 이 종목군은 항상, 자,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항상 시세를 줬다가 뺐다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맥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맥점 한번 잡아보시면요, 이 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2,100원. 2,100원. 그리고 하단 밴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겠네요. 1,750원. 자,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종목군은.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끝나는 종목군입니다. 어땠습니까? 1750원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 그 다음날 크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죠. 아, 여기에는 절대 사수하겠다. 왜 사수합니까? LED 업황은 내년에 좋아지는데 내가 여기에서 더 빼기는 안 되잖아. 시세를 따라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아줬다는 거죠. 자, 세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잡아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신 왜 2,100원을 못 뚫을까요? 왜 2,100원을 지금 못 뚫을까요? 2,100원대까지 쉽게 왔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시세를 내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더 해결이 돼야 됩니다. LED 업황은 좋아졌어요. 그럼 한 가지 더는 뭡니까? 바로 실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 아직까지 부족해요. 나는 실적에 대해서 목마르다. 이게 되겠죠. 4분기의 실적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횡보를 겪으면서 좀 더 옆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000원에서 2,100원대 박수권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이 지금 2,2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좀 더 홀딩을 하십시오. 홀딩 하시면서 다음 시세를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2,000원 손절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들어왔는데요. 자, 두산중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4008님이 보내주셨고, 두산중공업 손실이 너무 커서 걱정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매수가는 44,500원. 그리고 비중은 5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두산중공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500원입니다. 자, 오마이갓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자, 44,500원이 맥점은 맥점입니다. 하지만요, 지지도 약하고, 그리고 저항 구간도 상당히 약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어때요?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는 급락의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시청자님, 왜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십니까? 자, 44,500원은 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맥점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업황이라든지 바로 실적,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필수적인 조건으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업황 좋습니까? 아니요. 실적 좋습니까? 아니요. 두 가지 다 만족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44,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업황, 실적 둘 중에 한 개만 굿이 나오면 됩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립이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가장 좋겠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하단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손바뀜 한번 이루어졌고요. 지금 앞서 있던 이 거래량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추세대 자체가 깨진다면 그때는 크게 내려올 수 있겠고요. 4분기 실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4분기 실적 꼭 체크하고, 실적이 만약에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나오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 공략해야 될까요? 시청자분들 손실 크시죠? 그거 제가 복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개별주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시장 이 종목군은 무조건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무림페이퍼 들고 왔는데요. 자, 백상아 아트지를 만드는 회사, 우리가 흔히 아는 고급 용지 만드는 회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용지 이런 거 만드는 건 아니고 고급 용지, 그만큼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구나.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이니까 어때요? 마진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림 페이퍼, 무림 재지 안에 어느 정도의 지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다. 그래서 자산가치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재지주가 크게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재료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 바로 3단, 3선,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어때요? 시세를 지금 크게 올리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 있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었고, 자, 가격적인 부분 세 가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3,050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3,085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얼마예요? 바로 지금 3,185원. 엄청 세밀하다, 그죠? 지금 세밀하게 분포되어 있고. 자, 가격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땠나요?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12월 18일, 종가가 지금 3,050원에 종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시가가 얼마입니까? 3,085원이죠. 갭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왜 갭 상승이 일어났을까요? 자, 중요한 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입니까? 1월 2일 날 새해가 되는 첫날부터 음봉이 크게 떨어집니다. 음봉이 떨어지고 난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급한 양봉이 형성됐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행위가 나타났었고, 이번에 이 가격대 오늘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림 페이퍼 매수 가격은요, 3,08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이 종목군은 실적도 좋기 때문에 3,200원까지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000원. 어차피 손해봤자 2%입니다. 자,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인 만큼 시청자분들 내일 시장에서 꼭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거에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중하셔서 봐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개라도 남으시고, 그리고 시청자들의 수익률 향상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상남자 이상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